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낙서하는 걸 좋아했고,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치면 세상 모든 걸 그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종이에 그린 작은 집과 나무, 가족의 얼굴이 제 유년 시절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죠.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요. 저희 집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을 하시느라 항상 바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꼭 옆에서 지켜봐 주셨습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시다가도 제 스케치북을 보고 미소를 지으셨고, 때로는 제 그림을 보며 장난스럽게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뭘 그려 이번엔? 엄마랑 아빠랑 나요. 우리 집도요. 우리 집이 이렇게 멋졌구나. 엄마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네. 그럴 때마다 저는 열심히 색을 칠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았지만 어머니가 제 그림을 보며 웃어주시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 웃음 하나로 저는 더 많은 걸 그리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도구가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색연필이 다 닳아버려도 저는 끝까지 짧아진 색연필을 손가락 끝으로 쥐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 저를 보던 어머니가 생일날 시장에서 물건을 사시다가 문구점 앞에서 발길을 멈추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성원이 갖고 싶은 걸 하나 사줄까? 뭐가 좋을까? 저는 너무 기뻐서 고민도 하지 않고 색연필 세트를 가리켰습니다. 눈앞에 놓인 색연필 상자는 너무 반짝거려 보였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지만 결국 제 손에 그것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밤새도록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일 먼저 어머니의 얼굴을 그렸고 다음엔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왜 망설이셨는지, 왜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웃어주셨는지, 그냥 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를 응원해주는 어머니가 계셨고, 그게 제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고 비가 올 것 같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일요일이었지만 아버지는 평소처럼 출근하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전화를 받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흔들렸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사고라뇨.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전화기를 손에 꼭 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계셔. 어린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허겁지겁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도 뭐라도 묻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고 대신 의사가 저희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걸 보며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고 계셨고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녀오겠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앉아 계시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식탁에는 차려진 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괜찮다. 저는 어머니가 이상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괜찮지 않을 거라는 걸요. 아버지가 없는 집은 너무 적막했고 슬펐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은 척 하려 하셨지만 새벽이면 혼자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밝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를 제가 채우려는 듯이요. 하지만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 어머니뿐만이 아니라는 걸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저와 어머니는 더욱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얼굴에는 점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식당에 나가 일하시던 어머니는 점점 야위어 갔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셨을 때였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 한다고 했어요. 나도 참가할 수 있대요.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환하게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정말 좋아하니까 꼭 참가해야겠네. 근데 참가비가 조금 필요하대요.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어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부엌으로 가서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얼마면 돼? 10,000원이래요.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10,000원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엄마는 우리 성원이가 대회에서 멋진 그림을 그릴 거라고 믿어. 뭐든 펼쳐봐. 알겠지? 저는 신이 나서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10,000원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무거운 부담이었는지를요. 며칠 뒤 저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에 남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종이를 펼쳤고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팔이 아팠어요. 그리고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어머니처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 눈앞은 깜깜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해서 중얼거리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고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왜 쓰러졌어?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간호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었구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요즘 들어 어머니와 함께 먹는 밥이 점점 줄어들고 있던 걸요.
어머니는 항상 제 밥그릇을 먼저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배가 부르다며 젓가락을 몇 번 들었다가 내려놓곤 하셨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아니야.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아픈 게 제일 걱정돼.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이제 엄마가 더 열심히 할 거야. 우리 잘 버텨보자.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앞으로 더 힘든 길을 걸어가야 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가 저 때문에 굶지 않도록,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고요. 어머니와 단둘이 남은 후 저는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진 집은 너무 조용했고 어머니는 매일 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늦게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달려가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물 한 잔을 떠다 드렸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저녁 먹었어?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가려고 하시자 저는 재빨리 어머니를 막았습니다. 병원 가봐요, 우리 빨리. 어머니는 기침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절대 괜찮지 않다는 걸.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돌아가자고 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졌다며.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기침을 하셨고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았습니다. 출근할 때도 걸음이 무거워 보였고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직장에서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2~3시간은 늦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병원인데요. 보호자 맞으시죠?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가 괜찮으신가요? 지금 바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시더니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왔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아프신 거예요? 의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신부전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꽤 오래되셨을 겁니다. 치료를 받으셨어야 했는데 계속 일을 하셨던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신부전증이요? 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병원에 더 오래 계셔야 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미안한 듯 웃으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왜 미안해요? 엄마가 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부터 강해져야 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절대로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더 강해져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과 집으로 가며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제 하루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몸은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햇살이 창가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기분은 좀 어때요? 어머니는 천천히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나 연약해서 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우리 아들은 오늘 뭐 하고 지냈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교도 잘 다녀오고 밥도 잘 먹었어요. 사실은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저는 수업을 빠지고 병원에 있었어요. 그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살며시 잡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어야 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엄마는 곧 나아질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뻗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은 착하고 씩씩하니까 엄마가 없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지 않으려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그날 밤 병실에 함께 있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우리 아들 집에 가서 푹 자고 오렴. 아니에요. 엄마 옆에 있을래요. 엄마는 괜찮아. 정말이야. 엄마는 내일도 여기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집에 가서 쉬어야 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서야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엄마?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왔어요. 엄마, 일어나 봐요. 아무리 말을 걸어도 어머니는 미소 한번 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잡았지만 따뜻했던 어머니의 체온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부르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가족이 떠난 날,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사람이 사라진 날,
제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친척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조차 저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보육원에 보내졌습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외로운 분위기와 낯선 얼굴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야, 너 새로운 애지? 낯선 아이들이 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짐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제가 머물던 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2층 침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한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싶었지만 닫을 문조차 없었습니다. 그곳은 제게 집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저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 이제 적응해야지.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불쌍하다. 이제 너도 고아됐네. 그 말이 제 심장을 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선 알아서 살아나가야 해. 안 그럼 밟힌다고.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닥쳐!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날부터 싸움에 휘말렸고 선생님들에게 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식사 시간, 아이들은 서로 먼저 음식을 집으려고 경쟁했고 침대 하나를 차지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곳은 제게 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그날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저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들키면 다시 돌아가야 해. 절대로 들키면 안 돼. 조심스럽게 정문을 나섰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무작정 걸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걸어 도착한 곳은 공장지대였습니다. 거기서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한 공장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한 남자가 저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저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일하고 싶어요. 남자는 황당한 듯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몇 살이야? 16이요.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받아두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말했습니다. 일하는 건 힘든데 버틸 수 있겠어?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손에 기름때가 묻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견뎠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다시는 보육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저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공장에서 일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기계 소리가 가득한 작업장으로 들어가면 하루 종일 손에서 기름 냄새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잡혔고 기름때가 스며든 작업복은 매일 먼지 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알기에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야, 꼬맹아,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공장에서 일하던 한 아저씨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 학교는 안 다녀?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학교라. 너무나도 멀어진 단어였습니다. 아니요, 전 돈 벌어야 돼요. 아저씨는 제 대답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 하지만 공부는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퇴근 후 저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숙식을 하는 곳이었고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검정고시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엔 단어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펜을 쥐는 것도 어색했고 글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절대.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책을 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한 단어라도 더 외우려고 애썼습니다. 야, 무슨 공부냐? 피곤하지도 않아? 같이 방을 쓰던 형님이 저를 걱정하며 말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나르다가 발을 헛디뎌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팔꿈치가 찢어졌고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야, 괜찮아? 옆에서 일하던 형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날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놓인 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병원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보낸 사람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등록금이 부족해 고민하던 날 갑자기 계좌에 낯선 입금이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힘든 날 문 앞에 누군가 놓고 간 음식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대체 누가...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밤늦게까지 잠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체불명의 도움의 손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아저씨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꼬맹아, 너 혹시 누가 널 도와주는 거 알고 있냐?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모를 수 있겠네. 그냥 잘 생각해봐. 세상에 우연 같은 건 없어.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날, 시험지 위로 시계 초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 쥔 볼펜이 땀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고 나서도 저는 선뜻 답안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잘했을까? 모든 걸 걸고 준비한 검정고시였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눈이 감길 때까지 책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다시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조심스럽게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교실을 나오는 순간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 결과 발표 날 모니터 앞에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쥐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합격.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진짜야? 내가 해낸 거야? 손을 몇 번이나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그대로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났습니다. 새벽까지 책을 붙들고 있던 시간, 기름때 묻은 손으로 문제집을 넘기던 순간,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말. 우리 성원이 엄마 없이도 잘 할 수 있어야 돼. 저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는 대학이었습니다.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과연 내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꿈꾸던 디자인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색을 칠하고 선을 긋고 내 손끝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저를 살아가게 했으니까요. 저는 더 일해서 돈을 모았고 공부도 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디자인과에 지원을 하고 실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입학지원서를 쓰는 순간조차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대학이라는 곳을 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며칠 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에 발을 디딘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이곳은 전혀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서자 교수님들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길을 걷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잃고 고아원에서 도망쳐 공장에서 일하며 공부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자인을 좋아했던 이유, 어릴 때부터 그림이 저를 버티게 해줬다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교수님들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첫날 교정을 걸으며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필기를 하면서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대학생들은 다들 여유로워 보였고 저는 여전히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주말에 뭐 하냐? 동기들이 물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매번 그렇게 시간이 없냐? 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낮에는 강의실에서 디자인을 배우고 밤에는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주말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미래가 이제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교수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너 이번에 공모전 한번 나가보는 게 어때? 공모전? 순간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공모전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실력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해. 네 디자인 감각이 독특하다고 생각했거든. 교수님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모전이라면 제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작은 원룸에 돌아와 멍하니 공모전 안내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는데도 저는 참가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재료비와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원룸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열어보자 돈이 있었습니다. 꽤 많은 금액에 저는 제게 온 게 아니라고 생각되었지만
제 이름이 봉투에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도 한 통 있었습니다. 열심히 꿈을 이뤄라. 현실은 걱정하지 말고. 저는 한참을 고민했지만 결국 공모전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기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밤을 새우며 작업했습니다. 도안을 그리고 색을 정하고 컨셉을 구상하는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떨어지면 이렇게 도움 주신 분께 뭐라고 하지?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드디어 결과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는 순간 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1위? 내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선명하게 우승자 목록에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들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기뻐하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내가 뭘 했어? 네 실력이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저는 교수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공모전 우승을 계기로 제 인생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몇몇 회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제안도 들어왔고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날 도와준 사람은 누구일까? 누군가가 계속 저를 돕고 있다는 걸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나오는 길 저는 온몸에 긴장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아, 끝났다. 수많은 질문과 대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부족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삐 움직였고 스피커에서는 열차 도착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플랫폼 반대편에 서 있는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는 머리카락, 눈매, 입가의 미소까지 어머니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을 헤치고 정신없이 계단을 올라 반대편으로 달려갔습니다. 설마 정말 엄마일 리는 없잖아. 하지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다가가면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 앞에 섰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잠시만요. 그녀의 눈빛 익숙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훈아.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저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너를 보고 있었어. 그 한마디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난 이모야. 그 말이 귀를 파고드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모? 어머니에게 가족이 있었다고? 어머니는 고아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할 말이 많겠지. 나도 그래.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이
제게 어떤 진실을 들려줄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와 너무도 닮은 얼굴, 익숙한 눈빛.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모라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네 엄마 동생이야. 쌍둥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쌍둥이? 어머니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고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이에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어머니와 똑같이 생긴 이모는 담담하게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 사실을 숨기셨을까? 왜 한 번도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왜 지금까지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네 엄마의 선택이었어. 선택? 이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는 가족과 연을 끊고 떠났어. 그리고 다시는 연락이 안 됐어.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엄마가 가족과 연을 끊었다고? 그럼 왜요? 네가 알고 있던 아버지 사실은 네 친아버지가 아니야.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가족과 연을 끊고 떠난 건 사랑 때문이었어. 하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했지.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그동안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건가? 어머니가 떠나온 이유, 아버지라 믿고 살아온 사람, 그리고 제 정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 거짓말이죠? 하지만 이모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이런 얘기. 하지만 거짓말 아니야.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럼 내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이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젊은 시절 네 엄마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랑을 지킬 수 없었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왜요? 이모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 집안에서 반대했어. 그 집안에서 네 엄마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반대? 그 흔한 이유로? 그럼 그는 엄마를 버린 거예요? 이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는 끝까지 싸우려 했어. 하지만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지. 그게 버린 거죠. 친부가 엄마한테 가려 했을 땐 이미 엄마도 재혼을 하셨었지. 그분이 제 진짜 아빠예요. 그래, 미혼모가 된 너의 엄마 보살펴준 사람은 그분이 맞아. 그런데 왜 이제야? 사실은 친부가 뒤늦게 엄마한테 갔었지만 재혼한 사실을 알고 접은 거야. 뒤늦게 네 엄마 돌아가신 걸 알고 널 찾았어. 그런데 앞에 나서질 못한 거지. 네가 힘들어하는 걸, 그리고 네가 혼자가 된 걸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도와왔던 그 손길, 설마 그 사람이? 이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힘들 때마다 도움을 줬던 사람, 내 친부야. 그걸 전한 건 나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지냈던 형님이나 룸메이트에겐 부탁하며 봉투를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럼 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은 널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모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친부는 널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숨을 들이마시려 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었던 걸까요? 아니요, 혼자였는데 그분이 저를 지켜봤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왜 저를 버려둔 거죠? 이모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널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어.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키고 싶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거죠?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혼자였고 세상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어머니가 힘겹게 살다가 결국 어머니마저 잃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버티지도 못하고 도망쳐 공장에서 손에 기름때를 묻혀가며 살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분은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모는 조용히 제 말을 들으며 한숨을 내셨습니다. 그 사람도 후회하고 있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후회요? 그 사람은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어요. 이모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면죄부가 될 순 없지. 하지만 그도 널 포기한 적은 없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포기한 적 없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혼자였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배고파서 쓰러질 때도 공부하면서도 혼자였어요. 이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나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원한다면 직접 만나볼 수 있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만나서 뭐라고 하죠? 왜 이제 와서 나타났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모는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네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어.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냐며 그를 영영 외면해야 하는 걸까요?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모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네 친부는 널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그 말을 들은 이후로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지금껏 알고 있던 가족은 진짜 가족이 아니었던 걸까요? 어머니는 왜 이 사실을 숨기셨을까요? 밤이 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밤늦게 원룸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늘 작업하던 스케치북이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연필을 쥐고 천천히 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 정체성은 무엇이고 제 가족은 누구일까요? 지금껏 저는 제 힘으로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혼자 세상에 던져졌지만 버텨냈습니다. 고아원에서 도망쳐 공장에서 일했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지켜보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이 모든 걸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걸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 날 도운 걸까? 생각할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깊어질 때쯤 저는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뭐든 해낼 수 있어.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 인생이 누구에게 기대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제 가능성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내 미래는 내가 만들어 간다.
비록 제 혈연이 복잡하고 진실이 충격적일지라도 그것이 제 삶을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친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가 저를 도왔든 그것이 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건 온전히 제 몫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더욱더 제 목표를 향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했던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졸업을 앞두고 저는 수많은 이력서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진짜 제 실력으로 세상에 나설 차례였습니다. 디자인 업계는 치열했고 경쟁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서류 전형과 면접 끝에 마침내 저는 한 유명한 디자인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출근 첫날 저는 회사 건물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기가 내가 일할 곳이구나. 회사 안으로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각자의 작업에 집중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와 함께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 봅시다. 저는 고개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쉽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우는 일도 많았고 때로는 클라이언트의 피드백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발표를 마친 순간 팀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웃으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작업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내 실력을 인정받았구나. 그렇게 저는 점점 업계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같이 식사할래?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모와의 관계는 어색하지 않지만 아직 완전히 가족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먼저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이모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바빠 보이던데 이렇게 나와줘서 고마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모랑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식사를 하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모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하나둘씩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던 이야기, 가족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인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어머니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이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그 말에 저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야 이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이모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곁에는 이제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친부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만나야 할까? 그분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하지만 결국 저는 그 답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한가운데 한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눈을 가진 남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그 순간 오랫동안 쌓아왔던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네가 와줘서 고맙다. 하지만 저는 쉽게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었습니다. 너와 네 엄마를 지키지 못했던 것도, 네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것도 모두 내 잘못이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나타난 거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널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멀리서라도 널 도울 수 있기를 바랐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공장 생활을 할 때,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때, 공모전 참가할 때,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들 그거 전부 해주신 건가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알아. 나는 너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어. 그의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너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강요하지 않을게. 하지만 네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뭐든 하고 싶다.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각자의 갈 길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이해해야 한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부와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소중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모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아버지랑은 잘 만나고 왔니? 이모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 우리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실래요? 그렇게 저는 진짜 가족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제가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모는 항상 저를 조용히 지켜봐 주셨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고 부담을 주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한 후 이모에게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이모, 이제는 이모를 위해서 제가 뭘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모는 웃으며 손살을 치셨습니다. 난 괜찮아. 너 잘 되는 것만 봐도 충분해. 그렇게 저는 이모를 위해 작은 집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모는 처음에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결국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래전 어머니와도 함께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이모와 함께 걸으며 저는 진짜 가족이 무언지 깨달았습니다. 이모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제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 회사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오랜 준비 끝에 저는 마침내 저만의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차츰차츰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제야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구나. 이모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던 어느 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친부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외면해야 할까?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과거를 정리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친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하마.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은 쉽지 않았지만 그 길 위에서 저는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저만의 미래를 만들어갈 차례였습니다. 이모와 함께하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의 새로운 시작.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